안녕하세요. 송미생 크리에이터 연구의 정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미생 크리에이터 연구의 회원 이정미입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지금 오늘 우리 촬영할 수 있을까 네. 새벽엔 그랬는데 네. 지금 전국이 집중호우로 이렇게 지금 물난리가 났지만 그쵸. 저희는 또 오늘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여기 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짜잔! 휴대폰의 눈물이죠. 지난번에 이거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죠. 네네. 네. 혹시 먼저 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 휴대폰의 눈물 저자는 엘리자베스 스튜어트란 분이십니다. 네. 선생님 이분은 그 청소년 관련한 도서를 많이 쓰신 맞아요. 분이더라고요. 그 청소년 소설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그 주제도 네. 그런 쪽으로 정하기도 했고 네. 이분이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이라고 유명한 도서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볼로냐에서는 그림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청소년 네. 도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상도 받으신 분이고 이게 네. 아마 두 번째 소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2014년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세 개의 챕터라고 해야 될까요? 3명의 소녀가 나옵니다. 등장하죠. 예. 네네. 첫 번째는 아프리카에서 그 난민촌에서 이제 지내게 그쵸. 되는 실비라는 소녀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에서 휴대폰을 생산하는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는 레이핑이라는 소녀입니다. 세 번째는 북아메리카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피오나란 이 소녀인데요. 이 3명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휴대폰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네. 네, 같은 나이이고 네. 그래서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우리는 잘 모르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이 콜탄, 네. 광물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광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 곳이고 아프리카에 네. 그러다 보니 그게 휴대폰이랑 연결됐고 네. 중국 아이는 이제 휴대폰을 만드는 공장에서 네. 일하다 보니까 열악 네. 환경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휴대폰을 관련된 일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제일 마지막에 북아메리카에 있는 아이는 일반 우리나라 청소년이랑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내가 의도치 않은 일로 사건이 막 네. 번져가는 게 가능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그래서 너무 세 사례가 좀 정말 같은 동시대의 인물인가? 네,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전혀 몰랐던 이야기도 많이 있었던 책이었어요. 예. 정말 이 휴대폰의 눈물이라는 책을 읽고 저 이렇게 핸드폰을 통하면서 네. 다시 한번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는데 네. 이 콜탄이라는 것 때문에 아직도 많은 국가들에서 내전을 벌이고 맞아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저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할 때 네. 쓰는 부모님들한테 추천하는 책 중에 한 권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학교 폭력 관련해서 공연 기획하시는 분이 사이버 폭력 뭐 이런 네. 쪽으로 어떻게 공연을 기획해야 될지 모르겠다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제가 추천해 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는 정말 책 괜찮다. 네. 이걸로 아이디어 많이 얻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네네. 난민촌에 이제 지내는 이 실비라는 소녀는 그 아버지가 테러 조직에게 살해를 당하세요. 근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머니도 약간 정신이 이제 이상해지시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어서 이 실비가 공부도 잘했지만 지금 당장 난민촌에서 이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 희망이 있던 거는 이제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캐나다로 가서 맞아요. 공부를 하겠다는 이 희망 하나만 가지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난민 수용소에서 또 악당, 탑 악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결혼을 하자고 하고 이것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벌어지는데 가족까지 다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비는 끝까지 가족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뽑아주신 선생님도 계셨지만 또 어떤 부분은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끝까지 가겠다는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대사관에서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까지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너무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 책 보고 네. 되게 충격받았던 게 네. 엄마가 그 내전을 일으키는 그 나쁜 네, 무리들, 네. 테러 무리들 그 네. 사람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네네. 실브 자체도 네. 성폭행 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더불어서 남동생이 네. 그 테러 조직에 들어가려고 네. 들어갔죠. 네, 들어갔습니다. 수화인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남동생이 네. 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어떤 게 있었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테러 조직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데 이 살해를 당하는 그 현장에 학교였어요.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올리버란 남동생은 테러 조직한테 아버지를 죽이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지우고 싶은 기억과 더불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시간이 지속이 맞아요.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네. 겪은 거는 당연히 모를 거고요. 그런 네.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들이 네.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지금 북아메리카에 네. 있는 피오나 같은 네, 경우는 정말 평범한 네.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남자친구 같은 그 친구가 이제 채팅이나 막 이런 거 하다가 야, 너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 막 이래다가 네. 약간의 노출 사진이 노출 네. 사진을 요구하니까 네. 이거 심한 사진도 아니에요.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노출된 이렇게 네. 여기 가슴이 조금 보이는 네. 그 사진을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돌았는지 막 이렇게 온라인상에 막 퍼지고 네. 막 이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네. 일이 진행이 되면서 네. 결국은 마지막에는 생각지도 못한 아이가 유포한 거였죠.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게 인터넷 나라의 앨리스였잖아요. 온라인상에 SNS상에 네. 뭐 그거를 없앨 수 있을까? 네. 부터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5개 질문들을 했었는데 네. 그거에 아주 딱 맞는 네.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궁금하시라고 네. 어떻게 되는지는 이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네. 책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네. 그럼 마지막 중국 아이는 어떤 아이였죠? 우리 그 레이핑이라는 아이는 이제 그 사촌을 따라서 그 큰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제 그 노예 계약 말하자면 노예 그쵸, 계약이죠. 노동력 착취. 예, 월급을 한 달을 걸고 또 계속 주야 근무를 시키고 교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쉴 수 없는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독한 가스가 나온다든지 해서 실제 이제 친척 언니는 이제 뭐 손떨림이라든지 맞아요.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작업장 내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장 외벽에는 자살을 하고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물막까지 설치가 돼 있는 게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30분 외에는 10시간, 12시간을 맞아요.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중국의 핸드폰을 생산하는 현장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어린 아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들은 지금 세월이 진짜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따지면 그 커피 농장도 그랬고 네. 그래서 공정무역이 나온 게 그 이유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된 비용을 좀 더 비싼 비용을 하더라도 그런 노동력 착취하지 않은 네. 그런 걸로 하겠다.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뭐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작물들에 대한 네, 네. 것들을 그 어린아이, 조그만 아이를 시켜서 이제 노동력이 제대로 돈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싸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거고 네. 그게 이제 넘어온 게 이제 핸드폰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쉽게 돈만 주면 우리는 다 살 수 있는 네.
그런 핸드폰이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작가도 그런 의도에서 책을 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한쪽에서는 이런 상황도 있고 네. 이런 현실도 있다라는 네.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도였다고 얘기하는데 네. 저도 사실은 그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을 보고서야 네. 아 그래 맞아 우리는 너무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마지막 최종 소비자는 이 물건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네. 그냥 내가 돈 주고 그냥 네. 사는 걸로 네. 근데 그 편리함만을 가져가는 네. 그걸로 끝인데 그 생산 과정까지 거치는 많은 것들에서 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누군가는 또 고통을 받을 수 네, 있다라는 네. 거 이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서는 이제 휴대폰을 예로 나왔지만 우리가 모든 구매하고 있는 일상 소비재들을 구매를 하는 시점에서도 시각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고통받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고 한다면 공정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바른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자본주의 시대가 팽배해 있고 네. 누구나 다 아이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소비하는 시대에는 이런 시각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도 청소년 소설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한 번쯤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새겨 듣지 않고. 네. 그리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건 약간 꼰대 같은 느낌으로 애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잘 그걸 감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거를 네. 제3자인 누군가가 좀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 그러면 이게 또 받아들이기 쉬운 거거든요. 네. 애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던 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얘기하면 와가지고 엄마 이거 있잖아. 내가 그러는데 그렇대 라고 엄마가 그동안 계속 얘기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진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반응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문제는 이거를 중학교 부모님들한테 추천을 드렸더니 책을 안 봐요. 지난번 책처럼 책을 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쵸 안 보겠죠. 지금 책보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책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 책 봤더니 이렇더라. 너 한번 보는 건 어떠냐라고 추천해 준 거 좋고 추천했는데 안 보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엄마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고 넌지시 얘기해 주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엄마의 이제 가치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죠. 전달자의 역할로. 그러고 나면 아이가 관심이 있다면 좀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책 읽기 활동도 하고 아침 독서 같은 것도 하니까 온라인 계약이라 요즘 학교를 잘 안 가서 또 그렇긴 한데 그럴 때 넌지시 이렇게 권해 주시면 아이가 심심해야 책을 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심심해야 책을 보는 게 마지막에 쓰는 게 책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끊임없이 부모님이 시도해 보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강요가 아닌 이렇게 넌지시 권하는 정도. 또 오늘도 화장실에 살짝 놔둬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앞으로도 송미쌤에서는 이렇게 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떤 또 관련된 도서를 많이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청소년 책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청소년 책이 이렇게 작가가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요 나이 때는 이런 되게 그 교육적인 의도 그런 걸 가지고 쓴 책들을 되게 이게 거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고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이 봐도 좋은 책이어서 꼭 아이들만 추천하는 책은 아닙니다. 성인들도 추천하는 책. 오늘은 저희 송미쌤에서 휴대폰의 눈물이란 책을 리뷰를 해봤고요. 선생님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걸 또 준비를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이거 유튜브 아주 기능적인 거부터 이렇게 또 교사를 위한 거, 그다음 청소년까지 왔는데 맨날 우리 둘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좀 밋밋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주
그 유튜브로 아니 네. 미디어로 네. 되게 유능하시면서도 네.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인적 자원을 또 많이 끌어다 들여서 좀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분을 모시고 네. 한번 그분의 추천책 네. 이런 거 한번 영상 찍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편은 어떤 책이 될지 네. 그분이 추천하는 책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모르니까 기대하시고 예, 네. 다음 편을 봐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송미생 크리에이터 연구의 북리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